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DC 갤러리 보다가 빵 터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업자분이 국제결혼 업체 파혼율에 대해서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분이 적어놓기를 자기네 회사가 남부를 진행하다 보니 북부 업체가 파혼이 많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 자기네는 남부를 하기 때문에 파혼이 거의 없다. 아니 근데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북부가 파혼이 많은 게 아니라요, 북부는 결혼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신부가 한 1, 2주 안에 없어져요.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없어집니다. 즉 바로바로 오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부 진행하는 업체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대체적으로 한 10명 결혼하면 한 7명에서 8명은 그냥 별 탈 없이 한국 갑니다. 그리고 남부 업체는 제가 파혼율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2명 결혼하면 1명은 파혼하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북부 여성하고 남부 여성의 성향 차이를 알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북부 여성들은요, 간략하게 말해서 결혼 전에 엄청 따져요. 나이도 따지고 키나 외모도 따지고, 그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혼 자체를 안 해요. 업체가 마담이 회유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위기고요. 남부 여자들은 저도 국제결혼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북부도 보고 남부도 보고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 여자들은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늘상 하는 말이 결혼 비용 얼마 준대? 또는 결혼하면 선물 뭐 사줄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해요. 업체들은 왜 이런 얘기는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팩트를 후드러 까는 거예요. 남부 여자들 첫마디가 결혼 비용 얼마 주냐고 말을 해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그냥 대충 돈 많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여자애들도 되게 많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전통결혼 비용만 봐도 많이 차이 납니다. 한 2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평균으로 보면 북부가 한 3,000불, 남부가 한 6,000불 돼요. 왜? 기대치 자체도 다르고 또 북부 여자들은 돈으로 컨트롤 안 돼요. 근데 남부 여자들은 돈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에 대해서 북부가 파혼율이 높다 낮다, 남부가 더 낮다 높다,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도찐이 개찐이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건데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맞선 보시고 느낌 좋고 여자가 적극적이고 신부 집안 환경 좋고 잘 배웠고 그러면 북부 여자든 남부 여자든 어떤 여자든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이혼 안 하고 파혼 안 하나요? 결혼은 결혼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률적인 리스크는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 하례비가 와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왜? 저도 국제결혼 회사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결혼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신랑 편을 들겠습니까? 업체 편을 들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국제결혼이 왜 사고가 나는지 알아야 돼요. 파혼이 된다는 거는 사고가 난다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저희도 매칭 해보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 하냐면요, 와, 신랑이 너무 자신의 수준보다 너무 예쁜 여자를 원한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한 번뿐인 결혼인데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다 칩시다. 베트남 여자나 한국 여자나
예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세고 이기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쁘거나 착하거나 예쁜데 착한 여자 거의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착한 척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남자가 성질 돋구면 그거 참는 여자 요즘엔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 남자가 슈퍼갑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한국 결혼해도 괜찮지, 요즘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국 신랑들이 베트남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베트남 여자들이 콧대가 좀 높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파혼을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파혼이 생기냐면 주로 남녀 사이의 감정 문제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남자랑 다투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냥 한 1, 2주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남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대꾸를 안 해버려요. 문자는 보는데. 그럼 한국 남자 미치죠. 이 여자가 나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한국 남자들이 착각이 뭐냐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이 여자가 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를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움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또 화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자가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한국 남자들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을 하면 여자가 왜 삐졌는지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삐진지 알아? 하고 이런 스탠스로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는 감도 못 잡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쥐가 나죠. 근데 이렇게 남녀 사이에 감정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사실 대화를 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 해가면서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신부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척을 지거나 아니면 내가 불만이 생겨서 그것을 못 이겨내고 파혼하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대부분 그 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 또는 감정 문제 또는 부부싸움, 이게 원인이 되어서 파혼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북부는 파혼이 많다는데 그러면 남부 여자하고 결혼하면 파혼이 없나요? 남녀 사이의 감정 문제는 업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합의점을 못 찾으면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대부분 이런 케이스로 헤어지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뭐 유튜브에 보면 신부가 바람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개를 잘못 받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7, 80%는 이런 신랑하고 신부의 감정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역시 누누이 하는 말인데, 신랑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나를 받아들일 만한 여자를 선택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적극적인 여자, 그리고 나에게 만족하는 여자, 이런 여자 만나셔서 대접받고 결혼생활 하는 게 국제결혼 잘하시는 겁니다. 국제결혼에서 파혼의 주요 원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감정 싸움 할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부부관계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회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결혼하셨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신부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